8월의 마지막 주말을 여는 토요일입니다. 달력은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데 창밖의 공기는 여전히 한여름의 열기를 완강히 붙들고 있습니다. 마치 떠나기 아쉬운 여름이 마지막 심술이라도 부리는 듯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반도 상공의 거대한 두 개의 열기둥, 즉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들어낸 이중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완강한 여름의 끝자락에서 앞으로 우리를 찾아올 날씨의 변덕과 새로운 계절의 신호는 무엇일지 그 거대한 대기의 흐름 속으로 저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현재 티베트에서 발원한 뜨겁고 건조한 아열대 고기압이 중국 대륙을 넘어 우리나라 서쪽 요동반도 부근까지 세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동시에 여름 내내 우리에게 영향을 주던 북태평양 고기압은 일본 동쪽에 머물면서도 그 가장자리가 한반도 동쪽을 덮고 있습니다. 이 두 거대한 고기압이 마치 양쪽에서 한반도를 옴짝달싹 못하게 누르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뚜껑 역할을 하는 이중 열돔이 형성된 것입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열돔의 중심축이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기압의 중심이 일본 규슈 북부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숨막히는 열돔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아주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상층과 하층 대기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 때문입니다. 상공 5km 이상의 중상층 대기는 거대한 고기압의 능선 영향으로 매우 안정되어 맑은 하늘을 보이지만 우리 발밑의 하층 대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해상으로부터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온 수증기가 마치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수도권으로 흘려들어오면서 하층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층은 맑아도 하층에서는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는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층 대기가 불안정한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예고 없이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많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밤사이에는 고온다습한 아열대 공기가 남서풍을 타고 꾸준히 유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막바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며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을 겁니다. 천리역 위성 영상을 보시면 이 대기의 흐름이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중국 서부에서 만주 지역으로 티베트 고기압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마치 거대한 강처럼 폭이 넓고 긴 구름대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 즉 아열대 제트류의 이동 경로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원래 이맘때라면 이 제트류는 한반도 상공을 지나야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고 할 수 있는데 강력한 티베트 고기압이 북쪽으로 버티고 서서 제트 기류를 만주까지 밀어올리고 있으니 가을로 가는 길목이 꽉 막혀 계절의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저 멀리 남쪽 바다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남중국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요란 93W가 힘을 키워 열대조합부 TD3호로 발달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다낭 중연 600km 부근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느리게 이동 중인데요. 중심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5m로 아직 태풍의 기준인 초속 17m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층 순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지 못하는 점이 발달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지만 수온이 29도가 넘는 뜨거운 바다를 지나고 있어서 언제든 힘을 키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내일, 즉 일요일 오전 중에는 중국 하이난섬 싸냐시 인근 지역을 지날 때 잠시 태풍으로 발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14호 태풍 농파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농파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호수를 의미합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일요일 밤 베트남 북부 동호이 인근에 상륙한 뒤 점차 소멸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주말과 다음 주 날씨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수도권 중북부와 강원 영서, 그리고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적 편차가 매우 큰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비 한 방울 못 보는 곳이 있는 반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오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서해안은 26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지만 경기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33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팬 현상의 영향을 받는 영남과 동해안 지역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고온 건조해진 바람이 이 지역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려 35도에서 37도에 달하는 그야말로 펄펄 끓는 듯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내일 8월 31일 일요일에는 티베트 고기압의 중심이 일본 중부지방으로 더욱 동진하면서 우리나라는 열돔의 직접 작은 영향권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하층에서는 여전히 서해상의 수증기가 수도권과 강원 서해안 지역으로 모여들면서 이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서쪽 지역의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대기 상층의 편서풍대가 점차 남하하면서 전체적인 기압기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날씨 변화가 반박자 정도 빨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에 머물던 소나기 구름이 남하하여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수도권과 강원 서해안이 27도에서 32도, 충청 이남 지역은 33도에서 36도가 예상됩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만들어내는 팬 현상으로 인해 영남 중남부 지역은 35도에서 36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의 첫날인 1일 월요일에는 날씨의 국면이 크게 전환됩니다. 새벽 사이 티베트 고기압은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완전히 물러나고 그 가장자리가 제주도에서 강원도에 걸쳐 길게 늘어설 전망입니다.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마치 고속도로처럼 강한 열대 수증기의 폭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 수증기 덩어리가 제주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남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쪽에서는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옵니다. 서해 북부에서 산동반도로 이어지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아침부터 경기 서해안 지역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즉 남쪽에서는 열대 수증기가, 북쪽에서는 정체전선이 밀고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열대야는 해안 지역과 일부 대도시에서만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성 강수가 간헐적으로 내리겠고 오후에는 남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북한 지역에서 내려오는 정체전선과 중규모 저기압,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온 열대 수증기가 합쳐지면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비가 일찍 시작되면서 낮 기온은 27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며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9월 2일 화요일 아침에는 정체전선이 황해도에서 서해안으로 본격적으로 남하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겠습니다. 출근길 강한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반박자 빨라진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낮부터는 정체전선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비의 강도는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도 비가 예상되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 비는 밤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소나기 형태로 이어지다가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입니다. 9월 3일 수요일이 되면 비구름대는 대부분 동해상이나 일본으로 물러가고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간헐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은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열대야는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낮에는 중국 북부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북서풍이 불어오겠습니다. 이 바람은 다소 서늘하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비가 내린 직후라 습도가 바로 낮아지지는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 영남 지역은 또다시 북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팬 현상을 일으켜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다소 높겠습니다. 9월 4일 목요일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일본 남동쪽으로 물러났던 아열대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키우면서 그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남부지방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로 인해 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33도에서 34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열대성 저기압의 발생 가능성입니다. 현재 여러 수치 모델들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열대 저기압의 발생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모델마다 예측이 달라 정확히 어디서 얼마나 강하게 발달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열대성 저기압의 발달 여부와 그 세력 이동 경로에 따라 아열대 고기압의 강도가 결정되고 우리나라의 날씨는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8월의 마지막 주말부터 9월 첫 주치가 시작되는 시기는 완고했던 여름의 폭염이 물러나고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계절이 전환되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국시성 호우와 기온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남쪽 바다의 새로운 변수까지 대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때론 우리 삶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이 역동적인 계절의 길목에서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다가오는 가을을 평안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정확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날씨는 우리 삶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런 소나기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오고 또 때로는 차분한 가을바람처럼 우리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죠.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건강과 일상의 균형을 지키는 일일 겁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기온 변화와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시고 건강관리에도 별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작은 하늘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루를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한 번 더 정확한 분석과 따뜻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계절이 건네는 작은 신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